계속되는 총기 사고에 총기 규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급발진의 문제로 리콜한 차량 소유주들과 11억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추방이 완화된 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선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살인사건은 감소했지만 절도와 폭행은 늘었으며 한인 밀집 지역에서의 범죄도 늘었습니다. 일찍 시작된 독감에 독감 감염 지수도 높아 뉴저지주가 비상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도 총기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아담 렌자가 쏜 총에 6세에서 7세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 각종 사건과 사고를 집계한 결과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총에 맞아 살해됐습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참사 바로 다음 날 캔자스시티에서 차를 타고 있던 4세 어린이가 뒤따라 오던 사람이 쏜 총알이 머리를 관통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70대 할머니가 귀가 도중 아무 이유 없이 살해되는가 하면 오클라호마 시티에선 3세 어린이가 집에 있던 총을 갖고 놀던 중 실탄이 장전된 줄도 모르고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조지아주에선 14세 청소년이 강도에 쏜 총에 맞아 희생됐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20일 남편이 패스트푸드점으로 햄버거를 사러 간 사이 두 아이 엄마 베로니카 소토가 20대 청년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조지타운에선 70대 노인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도 보고됐습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가 미 전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서도 총기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초등학교 참사 이후 모방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강도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변명으로 악재를 키워 이미지가 나빠졌던 도요타가 법정 다툼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급발진의 문제, 도요타 측과 소비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요타는 11억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도요타가 급발진 우려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전 현 차량 소유자들에게 1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하면 도요타는 매트, 결함 등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차량을 리콜한 소유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270만 대에는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11억 달러의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길고 위험한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지난 2010년 제기됐는데 소유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도요타는 미국 800만 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1200만 대를 리콜했고 연방의회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 급발진의 문제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나 가속 페달의 기계적 결함이라는 도요타의 주장과 달리 전기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라는 내부 기밀 문서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면서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맘때면 어김없이 실시하는 대대적인 음주 단속. 음주 단속은 이민자들에게 추방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은 2008년 이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의 발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추방당한 이민자가 36,166명입니다. 2010에서 2011 회계년도에도 35,927명이 음주운전으로 추방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36,000명 정도가 추방된 것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지난 회계년도 추방자 40만 9,849명 가운데 형사법 위반자는 전체의 55%였지만 이 가운데 음주운전은 마약 관련 범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날 함께 발표한 정책 지침을 보면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인도 요청 발부를 자제하도록 일선 요원들에게 지시해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은 추반 대상인 3차례 이상 경범죄에도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음주운전은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주요 범죄로 간주돼 우선 추방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에서 경범죄에 대한 이민 단속이 다소 수그러드는 분위기지만 음주운전만은 예외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주권만으로는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한 몫을 했으며 미 대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총 13,033명의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 달 평균 무려 1,300여 명이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는 2008에서 2009 회계년도에 17,000여 명을 기록했다가 2009에서 2010 회계년도 11,000여 명으로 급속히 감소했으나 다음 회계년도인 2010에서 2011년도에 12,0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한인 시민권 취득자 수도 2009에서 2010년 각각 1,018명과 801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0에서 2011 회계년도에 1,258명과 97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한인들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올 11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민권 취득 열기, 정부 복지 수혜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은퇴 후 한국에서 살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시나요? 운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플러싱 지역에서는 도로 표지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월까지 올 한 해 플러싱 지역에서 도로 표지판 무시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81건이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도 293건이 적발됐습니다. 도로 표지판 무시 다음으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4,444건으로 뒤를 이었고 안전벨트 미착용도 3,854건을 기록해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또 차량의 창문이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틴팅한 차량도 1,457건이나 단속됐으며 그 외 신호 위반과 무면허 운전도 1,000건이 넘었습니다. 한편 노던 블루바드는 플러싱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던 블루바드를 따라 프린스 스트리트, 유니온 스트리트, 팔슨스 블루바드, 그리고 146 스트리트과 147 스트리트 등 한인 밀집 지역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노던과 팔슨스 블루바드에서는 7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이 밖에 메인 스트리트과 키세나 블루바드, 유니온 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등 다운타운 지역에서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26일은 뉴욕 경찰이 모처럼 한가한 날을 보냈는데요. 역사상 처음 뉴욕시에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입니다. 뉴욕시에서 살인사건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절도와 폭행은 늘었습니다. 올 한 해 뉴욕시에서 범죄로 희생된 사망자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 지역은 오히려 예년보다 살인사건이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1963년부터 살인사건 발생 휘수를 수치화하기 시작한 뉴욕시는 1990년 2,662명이 살인사건으로 희생돼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를 거듭하면서 1995년에는 1,181명, 1998년에는 629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414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508명보다 18.5%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12년 최종 살인 사망자는 약 420명으로 예상돼 지난해 515명과 2010년에 536명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북부 지역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살인사건이 3.8%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2년 뉴욕시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도 10만 3,70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아이폰 등 휴대 전자기기 절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절도 발생률이 9% 올랐고 폭행과 강도 사건도 각각 3.4%와 1.8%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콜록콜록 뉴저지주에 독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벌써 독감이 시작됐고 예년에 비해 독감 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독감 바이러스 감염 지수가 상당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독감에 걸린 주민들이 많지 않았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독감 유행 시즌은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1월 사이지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려 한 달이나 일찍 찾아왔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의사들은 12월 초부터 독감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달 중순 이후에는 눈에 띄게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기, 독감 환자가 많은 이유는 추위가 환자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더 자주 독감에 걸린다는 생각에 독감 예방주사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의 토머스 버치 박사는 백신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므로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리치우드 밸리 병원의 제프리 비엔스톡 박사도 일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의 예방주사 접종도 꺼리고 있다며 이는 병을 더욱 유행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 강국의 원동력인데요. 미 대학원에서 첨단 과학 분야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 10명 중 1명이 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은 어제 2009 회계년도 스템 분야 전공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 취득 보고서에서 전체 외국인 박사학위 취득자의 9%를 차지하는 7,540명이 한인 유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 유학생이 전체의 35%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학생이 16%, 한국이 9%, 그리고 대만 학생이 4%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박사학위 취득이 가장 많은 전공 분야는 공학 계열이었으며 3,100명에 달했습니다. 이어 수학, 물리학, 농업, 생명과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의 순이었습니다. 스템 분야 석사학위 부문에서도 한인 유학생 취득자는 전체 외국인 취득자의 3%인 2,58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 네 번째였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취득한 석사학위 전공 분야는 역시 공학 계열이 910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심리학, 사회과학, 컴퓨터과학, 수학, 물리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템 분야를 전공하는 미국 내 대학원생 가운데 무려 38%가 외국인 유학생으로 조사돼 갈수록 외국인 학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LA시가 총기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총기 잦은 반납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캠페인에서 집에 있는 총기를 잦은 반납하는 사람들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총기 규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총기를 반납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법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평소 5월에 하던 프로그램을 5개월 앞당겨 LA와 벤나이스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They have the gun in the trunk. You drive up, you tell the officer what you have, you pop your trunk open. We have one of our gun experts go, they'll take the weapon out, make sure it's unloaded and secured, put it in the bin, write down the type of weapon, and then you pull up here and you get your gift card.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기 잦은 반납 프로그램. 1시간 만에 LA에서는 132정, 벤나이스에서는 205정의 총기가 수거됐습니다. 지난 샌디욱 총기 참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뀐 것으로 해석됩니다. I'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and 45 minutes. LAPD는 총기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100와 $200의 상품권을 지급해 LA시 거리에 돌아다니는 총기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건을 떠올리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에 있는 선친의 총기들을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I'm a teacher, and it's important for me to get this gun out of my house. It belonged to my father. He's deceased now, and there was no reason for us to just kind of keep it around. LAPD는 이번 총기 자진 반납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총기 범죄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싶은 주민들은 가까운 경찰서에서 익명으로 총기를 반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집에 있는 총기를 가져온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도시의 안전을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기다림도 감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햇빛 요리 들어보셨나요? 환경오염도 없고 에너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데요. 다만 요리 시간이 다소 길지만 맛만 좋다면야 조금 더 기다린다 한들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1년 중 10달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칠레의 빌라세카 마을. 이 햇빛을 빌려 요리하는 식당은 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Así como estamos viviendo, se encarecen mucho las cosas. Los combustibles están muy caros y esto es gratuito. El sol lo tenemos todo el año acá, así que es viable con el tiempo. 단출한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마치면 곧장 밖으로 나갑니다. 유리 반사판이 달린 태양열 오븐에 넣어두기만 하면 완성. 온도가 최고 180도까지 올라가 고기, 빵 등 어떤 요리도 문제 없습니다. Cuánto uno ahorra en energía y cuánto ayuda a la forestación, a conservar el medio ambiente, ¿cierto? Evitando la tala de los árboles. 조리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길지만 손님들이 멀리서 찾아올 만큼 인기입니다. Very interesting cooking, I would say, with the solar panel. I never saw it before, so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the food is just great, like in the oven. Venir a conocerlo y comer la comida que sabe rico fue súper bonito. Y ver que la gente del pueblo lo hace, así que es muy rico. 태국에도 20년째 햇빛으로 통닭을 굽는 식당이 있습니다. 비결은 앞마당에 설치한 약 1000개의 거울들. 양념한 고기를 석쇠에 걸어두기만 하면 거울이 반사한 햇빛에 달기 구워집니다. ถ้าโดนถ่ายมันจะไหม้ที่พอเวลามันไหม้เกรียมเนี่ยมันก็จะมีสารก่อมะเร็งแต่อันนี้จะไม่มีลักษณะอย่างนั้น 날씨가 흐리면 문을 닫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햇빛 요리는 환경에도 건강에도 좋은 별미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0세 한인 박모 씨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빙햄튼 뉴욕 주립대 기숙사에서 아버지와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말리던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도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1급 흉기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아버지는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취업 전문 회사를 운영하던 44세 김모 씨가 버겐 카운티 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 9월부터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 에지워러에서 여성 앤모 씨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총 8건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커네티컷 뉴헤이븐 지역에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부터 수배 명단에 올랐던 한인 36세 류모 씨가 지난 17일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붙잡혀 담당 검찰 부서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절도 1급을 비롯해 각종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류 씨는 체포 직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에서 막 내린 상황이었으며 워싱턴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보큰 패스트트레인 이용객들에게 항만청이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그간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이 복구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며 기존의 스마트링크 카드 가입자인 호버큰 주민에 한해 30일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어 차차 흐려진 하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정오를 전후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흐리고 눈이 내리겠는데요.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눈길 교통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겠지만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